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다의 누미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저번에 출판 강연의 영상에서 보여드린 돈 공부는 처음이라 리뷰입니다.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일정이 겹치고 좀 바쁜 바람에 책 읽는데 시간이 살짝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핫하디 핫한 돈 공부는 처음이라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돈이 없어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했던 작은 행복과 작은 만족은 그것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가질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결국 작은 행복이란 충분히 돈을 벌어놓은 사람이거나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행복과 돈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가 되기에는 평범하죠. 그래서 작가는 돈은 곧 행복이다 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인생의 대부분이 돈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을 기점으로 1998년까지 무려 40년간 연평균 금리가 무려 15%에서 20%였어요. 만약 20%의 금리로 1억을 은행에 맡긴다 그러면 1년 후에는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 라는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넉넉 잡아 월 수입이 300만 원이고 그 중에 매월 50%를 저축하고 금리를 연 1.5%라고 가정했을 때 무려 30년이 되어야 6억 6,038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0년을 꼬박 저축을 해도 서울은커녕 외곽 지역으로 멀리 나가야 아파트 한 채를 겨우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30대라고 하면 30년 뒤인 60세에 그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마저도 절대적으로 매월 50%를 저축했을 때 가능합니다. 점점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저축만으로는 기본적인 집 한 채 사기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에요. 참 알면 알수록 씁쓸해지고 불편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불안하고 까마득한 미래 앞에서 체념하고 욜료를 외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작가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돈을 교환의 대상이 아닌 기회의 대상으로 말이죠. A라는 사람은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수입차 2대를 소유하고 있고요. 명품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맛집 탐방을 좋아합니다. B라는 사람은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형 국산차 한 대를 소유하고 있고요. 매주 주말이면 부동산 모임에 나가서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A라는 사람은 돈과 여행, 돈과 수입차, 돈과 명품, 돈과 맛있는 음식 이렇게 돈을 내가 원하는 것과 바꾸는 교환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B는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주말에 부동산에 나가 기술을 습득해서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에게는 돈이라는 것이 기회의 대상인 것이죠. 돈을 알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소득의 개념을 새롭게 잡고 잉여 자금을 확보해서 돈을 마련하고 그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새로운 수익 형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죠. 투자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주식? 경매? 창업? 비트코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 그러나 이 말은 틀렸습니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자본을 투여하는 것이 투자라고 한다면 카지노에서 3만 원을 거는 행위도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왜 이 행위는 도박으로 불릴까요?
타인의 말만 듣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잃은 사람의 그 행위는 과연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투자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정성입니다. 투자와 도박은 내가 투여하는 자금에 어울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지 쏟지 않았는지로 나뉩니다. 투자하는 금액은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에 맞춰야 합니다. 제가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 주변에서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나도 다 해봤어. 그런데 뭐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경제가 안 좋아서 사업이 망했지 뭐야. 안 돼. 그거 내가 주변 사람에서 하는 거 봤는데 다 망했어.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들의 상황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이 책 속에 있네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경험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고치고 나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히 실패를 경험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제는 돈이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깨닫고 투자의 중요성 또한 알았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관점도 바꾸고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라는 질문이죠. 이 책의 파트 4에서는 시간과 정성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4단계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단계에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2단계에 바로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각자에 맞는 솔루션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끝부분에는 작가의 20년 투자 인생의 노하우가 들어있습니다. 맨 끝에 이 초록색 부분이요. 이 책의 구성을 보면 기존의 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다져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년 노하우까지 말이죠.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마치 성공한 친한 오빠, 형이 좋은 운동화를 이렇게 하나 선물해주고 앞으로의 길을 안내해주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20년이 넘게 내가 시간과 정성을 들인 나만의 노하우를 전부 공개한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20년 넘게 쌓은 네 노하우를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전 아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만든 노하우인데 이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야 보는 저희야 땡큐죠. 그리고 이 책에 또 어마어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획인데요. 출판 강연회를 들었을 때 제가 기획보다는 재테크에 관심이 좀 더 많은지라 기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김종봉 작가님의 강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제갈현열님의 능력을 솔직히 잘 몰랐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드릴게요. 책을 펴고 첫 장부터 읽는 내내 이분이 진짜 기획력이 어마어마무시한 분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일단 글을 너무 잘 썼어요. 개인적으로 잘 쓴 글이 어떤 글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제 기준으로는 편하게 잘 읽히는 글을 통해 얼마만큼 내 의견을 잘 전달했느냐가 제 기준입니다. 누구나 보고 이해하고 누구나 그 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아프리카 원주민이 남긴 글을 보고 저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수식어, 한자, 영어로 가득 찬 글을 보고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보험 약관을 읽고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 우리가 시 외에는 자주 보지 못했던 이렇게 왼쪽 정렬과 문단을 굉장히 짧게 나눴고 글씨 크기를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눈에 굉장히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가독성이 좋다라는 말이죠. 책을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인스타
인스타 피드를 보는 듯한 그런 짤막짤막하게 나누어져서 굉장히 읽는데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돈 공부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엄청난 기획성이 녹아있어요. 단순히 글을 잘 쓰고 보기 편하다만이 아닌 플러스 엄청나게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도 기가 막힌 코스, 잘 짜여진 코스 요리를 먹는 그런 기분? 다르게 표현하면 깔끔하고 임팩트 있고 기억에 엄청 확 남는 잘 만들어진 광고를 본 느낌? 이 책은 단순히 글만 잘 써서 남긴 책이 아닌 전체를 기획하고 안에 세부적인 요소가 정말 잘 하나하나 잘 짜여져 있고 전달력도 좋고 임팩트도 박수. 이 책은 돈 공부만이 아닌 책 속에서 기회까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글을 쓰시고 책을 내고 싶으시고 기획성도 엿볼 수 있는 책을 고르신다면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한국형 맞춤 재테크 책으로 투자자로 거듭나고 싶으신 분,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고 싶으신 분, 투자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신 분들, 책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책의 기획과 글솜씨를 엿보고 싶으신 분들, 그러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돈 공부는 처음이라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돈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였고 그러려면 돈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심지어 돈을 벌러 나갈 때도 돈이 필요해요. 화장하죠, 옷 입죠, 밥 먹죠, 뭐 버스 타죠, 뭐 하죠. 돈을 안 쓰는 날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평생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런데 제가 요즘 관심사가 돈이라는 주제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걱정 어린 마음으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돈이 곧 행복은 아니야 라고 말이죠. 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라는 기대감보다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게 끔찍히도 싫어요. 가난은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요. 가난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가난은요,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려 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은 그러한 가난 속에서도 평생 불행해하지 않으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돈은 행복보다는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면 모르는 것보다는 돈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알고 좀 더 유익한 시간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안녕.